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에버트 가족.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잠시나마 얼굴에 웃음이 피지만 그 순간 큰 소리에 놀란 에버트는 두려움에 떨며 밖의 동태를 살핍니다. 날아가는 새소리에 무언가 접근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 나타난 물체. 다행히 소리의 주인공은 야생쥐였습니다. 에버트 가족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리고 저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자취가 사라진 어느 마을에서 에버트 가족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실종자를 찾는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막내 보우는 맨발로 마트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첫째 리고는 청각장애가 있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엄마는 둘째 마커스에게 줄 약을 찾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떠나려는 그때 막내가 들고 온 물건을 보고 에버트는 깜짝 놀랍니다. 막내가 가져온 것은 우주선 장난감. 에버트는 황급히 건전지를 분리합니다. 장난감의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는 에버트. 보우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제 에버트 가족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리거는 장난감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우는 건전지까지 챙겨가게 되는데요. 깔아놓은 하얀 모래를 밟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에버트 가족. 다리를 건너던 순간 어느새 건전지를 조립한 보우. 장난감 소리에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 괴물을 발견한 에버트. 그렇게 에버트는 보우를 잃게 됩니다. 막내 아들을 잃고 400여일이 지난 후 전 세계는 괴물의 습격에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괴물 외피는 너무 단단해 사살이 힘들었고 생존자들은 지하로 숨어 소리를 내지 않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버트는 귀가 안 들리는 리건을 위해 인공와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은 엄마. 지하실에서 청진기로 태동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에버트와 마커스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가기 싫어하고 오히려 리건이 더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지키라고만 하는 에버트. 끝내 리건은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방으로 돌아와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곳은 막내가 괴물의 죽임을 당한 다리 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았던 우주선 장난감을 무덤에 놓아주며 자신의 실수였다 자책합니다. 한편 에버트와 마커스는 물고기를 잡으러 계곡으로 갔습니다.
물고기를 놓치면 안 소리에 놀라 마커스가 도망치려 합니다. 주변 물소리가 커 괴물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시각 빨래를 하고 있는 엄마. 빨래를 널러 가던 중 포대에 못이 걸려 뾰족하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마커스와 에버튼은 숲을 지나가던 중 폐허가 된 집을 발견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노인. 범상치 않은 포스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순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에버튼. 결국 노인은 비명을 질러버립니다. 그 시각 엄마는 양수가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일단 지하실로 대피하는 엄마. 튀어나온 옷에 발을 찔려 큰 소음을 내게 됩니다. 고통을 참아가며 미리 집 밖에 설치해둔 붉은 조명을 켭니다. 이미 집까지 들어온 괴물. 엄마는 괴물을 유인해줄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어느덧 괴물은 지하실까지 내려오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진통이 시작되어 버리는데요. 에버튼은 집에 빨간불이 켜진 걸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커스에게 미리 설치해둔 폭죽을 터뜨리라고 합니다. 폭죽 소리로 괴물을 유인해 집에 있는 가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욕조에 몸을 숨긴 엄마. 출혈이 시작되는데요. 점점 진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괴물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결국 고통의 한계에 다다른 엄마. 타이밍 좋게 폭죽이 터져줍니다. 다리에 누워있던 리건도 폭죽을 보자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기와 엄마를 구출한 에버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괴물이 쫓아옵니다. 가까스로 지하 은신처에 숨는 데 성공한 에버트. 한쪽에선 마커스를 찾는 리건 뒤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리건의 와우와 괴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가까스로 다시 모인 에버트 가족. 또다시 괴물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붕 위에서 목숨을 드러난 괴물. 마커스의 비명을 듣고 괴물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공격하는 괴물을 보고 에버트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에버트. 언제나 사랑했다고 마음을 전합니다. 결국 에버트는 큰 소리를 내어 괴물을 자신에게로 유도해버립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탈출에 성공을 하지만 에버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버트가 작업하던 지하실을 처음 온 리건. 자신을 위해 여러 와우를 만들었던 에버트를 떠올립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잠시 다시 괴물이 집에 진입합니다. TV 소리를 감지하여 부셔버리고 와우에서 나온 주파수가 괴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떠올린 리건. 와우의 영향으로 괴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괴물을 빨리 처치해야 하는데 마이크의 증폭 효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방비 상태 얼굴에 샷건을 날리는 엄마. 이들은 처음으로 괴물을 처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곳곳에서 달려드는 괴물들. 에버트 모자는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콰이어터 플레이스는 2018년 처음 개봉한 시리즈 영화입니다. 소리를 내며 공격하는 괴물을 피해 살아가는 공포 영화입니다. 에버트 역을 맡은 존 크래신스키는 이 영화의 주연이자 감독입니다. 그리고 엄마 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는 실제로 존 크래신스키와 부부입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설정답게 영화 내내 등장인물 간의 대화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수화를 이용하며 특히 리건이 등장하는 장면에선 무음 처리를 하면서 등장인물 간의 특색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몇 가지 모순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괴물이 나타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기를 출산한 장면. 물론 극중 긴장감을 위해 설정을 하였지만 1년 후 아기보다는 좀 더 짧아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관객 평점 등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영화고요. 플레이 타임이 1시간 30분이라 한 번쯤 보시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